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온 산하는 아름다운 꽃들과 또 푸르른 실록의 계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기에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이 제목과 딱 걸맞는 참으로 명품 인생 사시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서울 성신여사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경애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경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뭐 간단한 어떤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 우선 JBS 공감방송에서 진행하는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그 출연을 하게 된 건 무척 개인적으로 영광을 생각합니다. 뭐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사시고 세상에 귀감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혜평 사회자님까지 우선 감사드리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제가 살아온 길을 진솔하게 또 재미있게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품격 높은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명품 인생으로 사신 분들 많은 얘기를 듣고 서로 공감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좋은 분들 모시려고 하는데 많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수님 꼭 이런 데 모셔서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사실 바쁘신데 모셔서 저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은 세 곳에서 그 부교육감을 하셨거든요. 제주도에서 또 충청남도에서 마지막 서울시에서 마지막 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육감님 좀 부재시에 그 교육감님 대행에서 그때 하셨는데 그때 몇 개월 정도 하셨던가요? 예, 서울에서도 한 7개월 했고요. 예. 또 제주에서도 또 묘하게 그 교육감님들이 좀 여러 가지 사고를 내 가지고 고리가 돼 있어서 제가 그때 제주에서도 한 6, 7개월 기억합니다만 권한대행을 좀 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을 이렇게 세 번 하신데 그 제주도에는 그때 연세로 한다면 몇 세 이렇게 나가신 거예요? 그때 지금부터 이제 2006년, 2005년도니까요. 한 50대쯤, 50대 초반 50대였죠, 뭐. 그런 자리에 오르신다면은 평상시에 학생 시절 때 공부도 참 정말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 공부도 잘했을 거고 또 마지막에 그 행정고시를 파스해야 그런 자리에 간 거 아니에요? 행정고시 파스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니 제가 뭐 다른 재주가 없어서 공부는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자기 잘하는 거 해야죠. 뭐 제가 우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성장할 때가 이제 50년대, 60년대 가장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되게 그 시골에 태어난 학생들이나 되게 하면은 공부하는데 되게 이제 뭐 많이 몰두를 했죠. 그때는 뭐 직업기에도 직업 분야도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몇 군데 없어서. 공무원밖에 사실 어떤 선생님, 공무원, 대기업, 기업에 들어가는 것밖에 이게 한정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뭐 운 좋게 행정고시 합격해서 그 이후로 계속 공직의 길을 걸어왔고 한 6년 전부터 이제 대학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어떤 학생 시절 때 생활 형편 같은 거 어떠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좀 어려웠어요. 이제 본인도 우리 6남매였는데 다들 어려워가지고 근데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저는 충남 연기군 동면 지금 세종시거든요. 거기 태어났는데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어려웠죠. 그때는 뭐 학비 대기도 다들 어려워가지고 참 어려웠던 시절. 그때는 뭐 먹는 거 새끼 먹는 것도 다들 힘들어할 때 배고플 때 시절이었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아직 제가 인생 살아가는데 늘 힘들었던 생각이 나한테는 큰 밑거름이 되고 분발하는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나, 자극적이 자극적이 돼야 그렇게 됩니다. 생각을.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꿈이랄지 또는 마음속에 어떤 굳게 다짐하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고 공부에 진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어렸을 때 꿈이랄지 그 우리 아까도 말씀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들려줄 어떤 얘기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되게 꿈이 요새 꿈과 끼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꿈이 이제 되게 이제 주변에서 네. 이게 한정된 정보 속에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첫 번에 외교관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 가서 임원도 하고 싶었고, 네. 뭐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네. 네. 과학자도 하고 싶었고, 많이 있었어요. 되게 꿈이 좀 바뀌어요. 예. 예, 한 초질관하는 꿈은 되게 없는데,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자기 실력에 맞춰서 대학도 가고, 선생님 하려고 사범대학도 갔다가, 사범대학 선생님보다 더 좋은 길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제 공직자 길을 택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길이 많으니까 한번 두루두루 고민을 좀 많이 해보는 게 필요하다. 예. 직업의 탐색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네. 예, 예. 아. 탐색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정말 우리들은 어떤 길 하나 막히면은 예.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이 절망하고 그런데 제가 전에 그 정문학교 이제 교장 예, 권력을 예. 받았었는데 저 자양동에서 이 정문학교 난곡이 있었거든요. 거기 오는데 길을 한번 가봐 생각해 봤어요. 28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비행기 타고 오지 않은 방법 외에도 예, 여러 가지 보니까 예. 28가지 길이 있어요. 길이, 예. 우리 사람 살 때 다양한 길이 있는데 예. 하나 막히면 그게 온통 다 막힌 줄 알건데 음. 참 좋은 말씀 하셨네요 정말. 그 평상시에 그러면 존경하는 어떤 분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어떤 그 교훈되는 어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평상시 혹시 존경했던 분이랄지 왜 그분을 좋아하는지 혹시 그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이게 말씀 드려서. 존경하는 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학문하는 사람은 또 학문 세계에서 좋아하는 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또 정치계에 좋아하는 거 있는데, 오늘 공감 프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리더십 차원에서 봤을 때 네. 미국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링컨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네, 이제 네. 흑인의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고 발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결단을 했다고 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훌륭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이게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은 세종대왕이 훌륭하지 않았느냐. 네, 네. 그 양반은 이제 학문도 하면서 과학도 부흥하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시계하기가 어려워요. 예. 예, 이제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문도 하고 과학도 예. 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존경할 뿐만이다. 또 실제 또 한글이라든지 여러 개 과학기구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업적도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그런 분이 좀 우리가 하나의 귀감이 된 리더십이 아닌가. 또 다른 분야도 얘기하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네.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한정된 시간에서. 예, 예. 그런데 참, 교수님은 행정직에 여러 가지 더 어떤, 뭐랄까, 뻗어나갈 것도 많고, 다양한데도, 그래도 교육계 쪽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교사가 되고 싶다 그 말씀인데, 그런 의미가 있었던 모양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 쪽으로 오신 그 의미가. 혹시 이렇게 교육계 쪽으로 오신 각별한 또 의미가 있었습니까 혹시? 예, 뭐 교육계는 좀 물질하고 이제 잘 사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지만은 네. 사람을 키운다는 것 같이 보람 있는 게 없거든요. 네. 예, 예. 사람을 바르게 키워서 사람이 정말로 성장해서 그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인재를 키운다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선생님 되고 싶어 했고 그러셨어요. 또 교육 행정을 하면서도 네.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좀 편하고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게 이제 교육 행정이란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행정을 좀 교육 행정을 담당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학교 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보면은 뭔가 교장이 혼자서만 할 수 없겠더라고요. 예, 그 예. 행정 뒷받침이 없이는 어떤 교장의 철학이나 그 이념, 어떤 교육 소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데 정말 그 형제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했을 때 큰 그
플러스 알파랄까 그런 힘이 생긴 걸 봤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 행정직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시고 그랬네요. 혹시 그 사진이 있으면은 옛날 살아온 내용을 한번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사진은 저한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때면 그 고시 공부할 때 했는데 그게 저 기독교 계통의 이제 목사님이 운영하는 소위 숭덕학사였는데요. 저거 숭덕학사에서 그 기거했던 분들이 같이 최근에 모여서 사진 찍은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저기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했던 그 수재들만 모인 거 아니에요? 수재들보다도 그때 그렇죠. 어렵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기 왼쪽에 앞에 보면은 대법관 하신 분,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정세균 씨,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이제 장로님, 설립자의 자제분 되시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등 보시면은 정말 뜨신 분들이 저분들 참 어렵게 공부하셨어요. 뜻 있는 분들. 그래서 저는 저기 있으면서 힘들지만은 저분들한테 거의 뭐 기숙사비를 안 내고 다녔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저기다 조금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가면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여기 서울시 저 가운데 아마 오세훈 시장 보일 건데 2010년도 서울시 그때 이제 부교육과 권한대행 할 때 저기 아마 건국대학이 기억은 납니다만 동행 그 스타트 할 때 학생들 와가지고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려운 학생들을 대학생들이 일과 후에 방과 후에 언니 오빠처럼 하면서 이렇게 함께, 형처럼 하면서 지도하는 그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경비 일부 보조해주고 대학생들은 이게 학점으로 인정, 봉사 학점으로 인정받고 그때 저기 출발식 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저건 제가 지금 그 봉사활동. 성북동에 보면 잘 사는 지역도 있지만은요. 북정동 쪽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참 그때 겨울이었는데 가보면은 겨우 난방도 제대로 못 하시고 추위에 떨고 있어서 그때 그 등이라고 하죠. 기름을 좀 갖다가 이게 뭐 지원해드리는 거죠. 그거 했던 그 사진이 있네 보니까. 저 공과로 해가지고 나눔 대상을 또 2011년에 2010년 탔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뭐 축하해 주신 분들이고, 저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주관했던 기관들의 기관명이 쭉 나오는데 나눔 대상을 타줬죠. 제 사회라고 저기 뒤에 붙어 있네요. 과분한 상을 탄 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또 저 서울시 교육관권한대행 할 때 수도방위 사령부 가가지고 연말 되면 장병 입문하는 거 있잖아요.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사령관님 뵙고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이 이게 모금한 돈을 전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는 제가 대학 교수하면서 이제 ODA 소위 말해서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무상원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 교수할 때 SKT하고 함께 저 위에 보면 나오지만은 저기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국가에 가서 우리가 SKT가 하고 저희들이 성신여대하고 해서 타블렛 PC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지원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교실 수업하는 걸 제가 이렇게 찍은 겁니다. 저는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사진이 안 나옵니다만. 요거 우리 가족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앙코르와트 갔을 때 우리 집사람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우리 딸내미고 맨 우측이 아들내미입니다. 아들내미는 이제 졸업해가지고 지금 김현장의 변호사로 있고 그 딸내미는 지금 저도 이제 졸업해서 삼성전자에 있고 남매 두셨습니다. 집사람은 뭐 가정적으로 있고 앙코르와트 말이죠. 그때 아주 한때 저 때가 좀 행복했죠 뭐. 그때가 몇 년쯤 됐어요? 저게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2013년. 아직은 다 결혼하지 않았네요. 아직 다들 미혼입니다. 짝은 있는가요? 아직도 없어요. 짝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이건 제가 이제 저 하나고등학교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천 말입니까? 아니죠, 저쪽에. 저쪽에 아 여기 저기 네. 저 은평 은평구에 쪽에 이제 있는, 은평구에 네. 이제 뉴타운에 뉴타운 네. 하나고등학교 저 예, 기공식. 김승효의 네. 그때 하나은행이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모범적인 자율형 자립형 사립학교를 만든다 네. 해서 그때 기공식에 착공식에 가가지고 인사 말씀할 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교육감 네, 권하게. 권한대행 하실 때 저런 학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저 사진을 제가 보니까 참 그 배울 때는 어떤 그 장학금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또 그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그 젊은 후배들에게 또 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많은 봉사활동을 보고 정말 그 지식인이랄까 배운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봉사도 하고 자기의 그 기능과 지식을 많이 나누는 그게 필요한데 정말 몸소 이렇게 행하셨네요 보니까. 아이고 과분의 말씀이고요. 네. 예. 자기가 성장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입신양명하는 거는 네. 이 사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걸 좀 용인해주고 박수 쳐준 우리 동료들 네. 또 선후배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 예, 그분들한테 고마운 표시죠. 아, 예, 그래서 그런 고마운 표시가 자꾸 돌려주면은 아까 여기서 우리 저 공감 방송이 얘기하는 이제 예. 고품격 사회가 됩니다. 예. 예. 아, 제가 나는- 사실 제가 이 명품 예. 인생 코프상의 그 원래 예. 취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이 벌고 예. 올라가면은 그걸 혼자만 갖지 말고 맞습니다. 나와 같이 나누면은 예, 자기 인격을 가꾸고 그러면- 명품들은 갖게 해야겠어요. 예. 인격을 가꾸고 자기가 가는 기술, 기능을 익혀서 예. 또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예.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예.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이가 더 따뜻하고 예. 더 이렇게 밝고 아름다운 사이가 될 것이다. 예. 그 미국의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 예. 거기에서 2050년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경제대국이 된다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경제에 돈만 있다 해서 선진국이 되고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다 명품 인생으로 산다면 외국 사람 볼 때도 야 대한민국은 참 대단하다 그런 말씀 같은데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또 이렇게 사셨고 그런 정신을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온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명품 인생이 되고 고품격 사회, 품격 높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품격 사회가 되려면 가진 자, 예. 힘 있는 자가 베푸는 게 우선이죠. 네, 예, 어렵고 그다음에 없는 자부터 자꾸 뭘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예, 있는 사람이 좀 나누려고 하면은 사회가 좀 더 네. 아까 얘기했지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욕심이 또 안 그렇잖아요. 인간 욕심이 그렇지 않아서 그 우리한테 그런 마음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그 처음 예. 했던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처음처럼 예. 예. 뭐 그런 마음도 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여튼 예. 그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그 교수님께서는 평상시 내가 늘 다른 사람이 들려도시고 뭐 대충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교훈적인 어떤 신조랄지 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 아까 뭐 나누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른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요새 젊은 사람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저희 때만 해도 저희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하지만은 열심히 살면은 그래도 자리도 생기고 우리가 뭐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는데 네. 요새는 너무 세상이 각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젊은이들이 탓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성장 기조로 들어갔고 이제 소위 말해 2%대 성장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 발달에 의해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일자리가 줄고 있어요. 특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네.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서 뾰족하게 해법을 못 드리는 게 늘 젊은이 제가 가르치면서 마음이 아파요. 네. 아픈데 이게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노력도 있겠지만은 제가 살아온 걸 보면은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가꾸는 건데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게 있어요.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최고를 추구한다. 예, 또
노페인, 노게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는 결국 고통이 고통과 안 따르는 노력이 건 안 필요합니다. 네. 거저 행운오는 게 없어요, 세상에. 예. 저는 노페인? 노게인, 노게인? 예, 노페인, 페인. 페인. 그러니까 아픈 고통이죠. 예. 고진감래라도 얘기하는 거 우리말로 네, 네. 얘기하죠. 이제 네.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대박은 절대 없습니다. 네. 대박은 없고 대박이 굴러온들 금방 또 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취감을 느끼려면은 어차피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고 예. 또 노력을 얻어서 결과를 얻었을 때 자기 만족감, 자기 성취감이 큰 거거든요. 네, 네. 힘들더라도 그런 마음속을 가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제가 뭐 짧은 인생이지만 아닙니다. 예, 그런 생각을 좀 생각을 해보고 예. 또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아이고 우리한테 고통만 이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네. 이게 사람이 잘 살고 출세한 사람도 보면 늘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늘 그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나름대로 네.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는 늘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네, 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까 그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예. 남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 나눔도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세워야겠더라고요. 아무리 남 도움도 한게 아니고 남도 도와서 도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자기를 세운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많은 인내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서 많이 참아라. 학교에서나 집에서도 참는 것이 복이다. 막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인내력이랄지 이런 게 많이 좀 적어진 것도 같고 또 아들, 딸이 하나씩이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 빨리빨리 성취하려고 본인도 그러죠. 아이들도 그러지. 또 옆에서도 그냥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이런 거 생각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언제나 고통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지만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정말 어려움을 아무리 좋은 지금 세상이다 하지만은 고통이 없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픔이 또 있고 그런데 그걸 극복하시려 아까 잘 참아야 한다. 본인이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가 뭐 IQ, EQ만 많이 얘기했지만 역경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또 이게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빨리 회복하는 마음, 자세 이런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인내하는 노력,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는 좀 적다고 얘기를 옛날에 많이 비해서는 해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예, 그 예. 100인당 중 유태하란 말 있지 않습니까? 100번을 참으면 뭐든지 다 좋아하다. 100번 아니라 3번만 참아 될 것을 요즘 그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보면은 참지 못한 소리 나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을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자식들한테도 또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보고 큰 참극을 빚고 하는 건데 정말 참아야 한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누구나 행복하려고 하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는 누구나 행복하지 못하죠.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일하는 자세랄지 뭐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이제 그런 거 아까도 진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요? 젊은이들이 만약에 어떤 직장이나 또 취업을 하려 하면은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 뭐 그런 혹시 학교에서 야,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우선 뭐 직무에 대한 지식이 우선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면 그 기업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기에 근로자가 신규 사원이 들어오면은 직장에 이제 도움이 돼야 되고 직장에 추구하는 근데 이윤이 됐든 다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에 마련이고 또 그런 분에 대해서 많은 보상을 주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직무 역량을 키우는 데 이제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또 되게 또 기업에 있는 분들 얘기나 조직에 보면은 뭐 일하는 태도를 많이 소위 말해 인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힘들 때도 군술 없이 일을 하고 그다음에 동료의 관계도 좀 좋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게 실력을 발휘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인성과 창의성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두 개 다 예. 겸비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 직무 능력을 입증하게 되는데 스펙도 많이 쌓죠. 네, 네. 스펙도 많이 쌓고. 이제 문제는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여유가 있고 고용 능력이 많으면 괜찮은데 예. 좁다 보니까 이 공급 사이드는 많고 네. 수요는 적다 보니까 공급 사이드까지 과잉 경쟁시키는 것이 참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일 저 어른들이 하는 몫은 성인들이 할 몫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럼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네.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참 이게 자기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디센트 잡이라고 하죠. 예. 자기가 추구하는 잡을 못 추구하니까 네. 참 그게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이제 성인들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자꾸 일자리 만드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젊은이들은 이제 시대 흐름을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겠어요. 네. 그죠? 네. 앞으로는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일은 지금 우리가 하면은 네. 앞으로는 그 자리에 오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기계를 조정하거나 기계를 능가하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일은 다 기계가 할 거고 앞으로. 네. 그리고 요새 뭐 알파고 얘기해서 많이 네.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조만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 시사점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는 여기 한 분을 모셨는데 여성분인데 예, 그런 거 드론 있죠, 드론. 네, 예, 그걸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앞으로 10여 년간을 드론 분야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 삶에 대한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앞으로의 그 드론의 어떤 그 방향이랄지 어떤 발전적인 면 이런 말씀 듣고 했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교수님이라 대학생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일자리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삶의 태도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까 창의성이었는데 이럴 때 또 열정적인 모습도 필요하더라고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창의력을 갖는 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감 부교육감님이시니까 그 말이 저한테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또 교장이었을 때 그 권한대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교육감님이었어서 하시는데 제가 그런 말이 잘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교육과 관계된 그곳에 머무르잖아요, 계속. 그런데 교육이라는 한마디로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교육? 참 어려운 종이에요. 저는 어려운 질문만 지금 사람을 만드는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정답은 아닌가,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인간이라는 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교육이다. 또는 학자들은 인간을 계획적인 뭐 변화를 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식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다. 또 뭐 얘기도 하고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거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는 시대에 따라 또 인간의 그 주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종교하신 분들은 그 종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키우는 게 그게 교육이라고 보고 또 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또 과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다고 보고 아니면은 또 인격을 중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또 민주 시민을 또 뭐 키워야 되는 게 더 얘기하고 그래서 정의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결국은 사람을 만드는 거다. 인간은 인간답게 만드는 거다. 사람을 세워주고 이렇게 기르는 것이 하나의 교육이다. 그리고 어떻게 인간답게 이게 보통 우리 지덕체 얘기하죠. 네. 지식도 있고 나무 같이 어울리는 덕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또 체력이 뒷받침이 되고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니까 지덕체 보통 얘기하는 게 교육이 아주 쉬우면서도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을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우면서도 또 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교육에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교육 아니고도 뭐 경제나 정치나 문화 뭐 여러 방면이 있잖아요. 그걸 접고 이렇게 교육에 오셨는데 그래서 교육을 제가 여쭤본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을 기르고 살리고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지금까지 그 어떤 교육이나 이런 계통에 할 만큼 일을 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 역할도 하시고 다 했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제 그 교수님도 언제까지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65세까지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남으셨어요? 한 5년 남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하시고 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그 남은 여생을 가장 보람있게 산다면, 물론 지금도 가장 보람있게 사셨어요. 제일 볼 때는 명품 인생으로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이렇게 사셨는데, 어떤 희망이랄지, 나는 이런 뜻을 세워서 살아야겠다. 남은 생활을 내가 이렇게 살면 가장 가치 있겠다는 그 어떤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는지. 우리가 이제 명제 중에 교육의 명제 중에 하나가 예.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네, 네. 결국 그 얘기는 교사의 질이 예.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죠. 네. 선생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중에 이제 선생님들의 모임 단체가 선생님을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전문직 단체하고 우리는 노동직 단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예. 하나가 전문직 단체가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고 예. 교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예. 노동직관을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네, 전교조라고 네. 하죠. 예. 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은 초중등은 보수성을 띠고 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대학은 학문을 추구하기 때문에 늘 네. 새로운 거 그리고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이론 패러다임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초등등은 그동안에 내려오는 전통과 그다음에 문화와 기존의 이론을 충분히 습득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등등에 추가할 때는 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늘 저는 보수적인 교육관을 좀 추구를 많이 합니다. 아니, 교육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예. 갑자기 급교하면은 거기 보장이 엄청 그런 큰 측면에서 볼 거죠, 때는 이제 그런 단체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예. 한국 교총입니다. 교총, 네. 그래서 이제 교총이 이제 한 15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고 네. 전교조가 5만 명 그러니까 네. 3배 많은 인원을 네. 갖고 있는데 교총이나 전교조나 지금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첫째는 교총이 이제 회원 수가 30만까지 가던 게 이제 15만까지 해서 반으로 줄어드네요. 반토막됐고 교총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네. 저기 한국교총 회원입니다만은 아, 예. 그런 회원들의 불만 목소리가 높고 두 번째 이 증후는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 중에 13분이 소위 말하는 진보 계열의 교육감들입니다. 그래서 예. 보수하고 진보의 균형 봤을 때는 불균형 상태예요. 네, 네. 운동장으로 얘기하면은 좌측으로 많이 기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축을 좀 교총이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네. 세 번째는 이제 학생 수가 엄청 급격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조 조정이 이제 문 앞에 닫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교직계 이제 태풍으로 쓰나미로 올 겁니다. 그러면 네. 교직계가 그걸 대응을 하고 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더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교육은 선진국과 달리 아주 좋은 미덕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거는 스승을 부모님까지 생각한다는 네.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미덕이거든요. 네. 이거 왜냐면은 선진국에는 종교가 있지만 한국에는 소위 말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교육에 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고 교원단체가 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한국 교총이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예. 네. 예.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네. 이게 스스로 계획은 못 한다고 하는 있지만은 이 교총의 전문직 단체이기 때문에 네. 전문직으로서는 양식이 있거든요. 네. 양식과 이 교양을 가지고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교직 단체가 이끌고 또 바로 쓰면은 그래 우리 공교육이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 교총을 위해서 좀 일을 하려고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관리직에 이제 쉽게 말해서 교육에 가면 관리직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관리직에 계신 분들은 교총에 나는 가입을 안 된 줄 알았거든요, 사실. 예, 그런데 이 교수님 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예, 가입을. 예. 그러면서 뜻이 있으시네요, 정말. 근데 관리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서포트하고 또 그 인간관계나 멤버들이 상당히 폭넓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예. 또
교수님은 아까 그 송도학원 뭐 이런 데서 공부하면서도 많은 그 인격적으로나 영향력을 준 분들을 많이 이렇게 모셨고 각계각층의 그 귀한 분들을 많이 아시고 해서 그런 점에는 폭넓게 어떤 학교만 계신 분들은 더 좋겠다. 저도 교총회원이었어요 옛날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이제 혹시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로서 장점이 뭐다 뭐 이렇게 할 수 교총에 나간다면 글쎄 뭐 교총 회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동안에 교총 회장님들이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해가지고 예. 나름대로 뭐 교총의 위상이라든지 교쪽 그다음에 우리 교원들의 예. 권위 향상을 애를 많이 쓰셨어요. 예. 근데 위기가 닥치고 있는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리더십이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교직단체가 이제 하는 주로 카운터 파트너가 정부하고 정치권이고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교육감이기 때문에 장관을 움직이고 교육감을 감명시킬 수 있는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륜과 그다음에 능력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저도 저 교직의 교수를 한 6년 했습니다만은 이게 연구만 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그 학문 분야에서는 훌륭하지만은 이 사회의 네트워크라든지 이 결단을 내리고 어떤 추진하고 돌파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좀 부족하게 이게 훈련 받을 기회가 부족하지 않느냐, 경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차별성이 있다. 뭐 관리직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뭐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뭐 교육 행정 자체가 선생님을 위한 이제 그 일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하고 오히려 더 선생님의 애환을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그다음에 추진력 이런 거는 제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교총회장의 출마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그 저 이력서를 보니까 예. 교총에서도 하는 일을 많이 하셨대요 보니까. 예. 거기서 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죠? 예, 교육의 정책연구소 소장을 한 2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교총 내에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좋게. 그다음에 세교위원회에 보면은 정치이념 분과위원회 정치 활동하는 부분. 이 교직사회가 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교직사회 목소리가 이 정부의 의사결정하는 이게 정치권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 정치 활동을 선진국처럼 허용하는 쪽으로 좀 나가야 돼. 물론 제한적으로. 지금 대학 교수는 정치 활동을 허용하지만은 초등등 교원은 일체 허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좀 허용을 하자. 선진국은 완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지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참 바쁘신 중에도 우리나라 미래 또 우리 청소년의 문제 여러 가지를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오늘 그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과 관계된 한번 시를 그러면 별까지는 가야 한다. 그런 시가 별까지. 별까지는 가야 한다. 이기철. 우리 삶이 먼 여정일지라도 걷고 걸어 마침내 하늘까지는 가야 한다. 닿은 신발 끝에 노래를 달고 걷고 걸어 마침내 별까지는 가야 한다. 우리가 깃든 마을엔 잎새들 푸르고 꽃은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로운다. 숲과 나무에 깃들인 삶들은 아무리 노래해도 녹시지 않는다. 사람의 이름이 가슴으로 들어와 꽃이 되는 걸 아는데 나는 심혈을 보낸다. 미움도 보듬으면 노래가 되는 걸 아는데 나는 탄생을 원한다. 난 너무 오래 햇볕을 만졌다. 이제 햇볕을 뒤로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 별을 만져야 한다. 나뭇잎이 짜느린 그늘이 넓어 그것이 마침내
천국이 되는 것을 나는 이제 배워야 한다. 먼지의 세간들이 일어서는 골목을 지나 성사가 치러지는 교회를 지나 빛이 쌓이는 사원을 지나 마침내 어둠을 밝히는 별까지는 나는 걸어서 가야 한다. 네, 정말 그 명품 인생으로서 지금도 사셨고 앞으로도 교육 그 분야에서 특별히 한국 교총을 염려하면서 그쪽에 뛰어들어 더 크게 나라 발전과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포부를 좀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 귀한 뜻이 꼭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좋은 선진국이 되고 우리 각자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각계각층에 미쳐져서 정말 품격 높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면서 오늘 김경애 교수님 모시고 대화 잘 나누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교수님 앞으로도 이 예. 교육에 또는 우리 공간방송에 많은 그 조언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좋은 방송이 더 많이 퍼지도록 많이 그 기대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